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2024년 1월 증시 전망 시작할 거고요. 나스닥 전망 할 거고, 자, 오늘은 짧고 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긍정적인 호재가 될 만한 그런 뉴스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이제 제목을 보고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골디락스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청개구리처럼 대공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빨리 깨어나셔야 됩니다. 인버스를 여러분들 하시면 안 돼요. 인버스는 고수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 솔직히 얘기해서 초보라고 생각하시고 난 고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인버스는 하지 마셔라. 저는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버스 하다가 정말 대가리 깨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나중에 뚝배기 깨져요. 한번 뚝배기 진짜 깨지는지 이번 2024년 한번 여러분들이 쭉 제 시황전만 보면서 여러분들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확률 높은 시황전만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안 하면 나중에 무조건 후회합니다. 구독하는데 1초만 투자하자. 구독자 1000명까지도 진짜 얼마 남지 않았네요. 구독, 알림, 좋아요 누르시면 1000명 달성 금방 할 것 같습니다. 자, 뉴스 한번 보면서 빠르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정구 울린 옐런 재무장관 미국 경제 연착륙 달성했다라고 완전히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옐런 재무장관이 이 정도로 얘기했다라는 얘기는 적어도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지우세요. 자, 한국은 좀 얘기가 다르죠.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아니, 그냥 2024년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한국은. 미국은 경제가 좋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연착륙을 달성했다라고까지 얘기했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가 설사 오더라도 약한 경기 침체로 끝날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스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나스닥이 제가 19,000포인트를 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 크게 오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만 하고 좀 보자 이겁니다. 제가 앞서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악재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요소도 있잖아요. 대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불확실성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요것만 주의하고 시장을 보되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미국이 경제 연착륙을 달성했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미국 재무장관이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여러분들은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 경제학자들조차 미국 경기 침체 예상이 틀렸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고 팬데믹 상황을 간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어떠한 전망들이 가장 우세했습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다. 금리 못 올릴 거예요. 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뭐 경기 침체가 진짜 심하게 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2023년도에 엄청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 틀렸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기사예요.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지금 골디락스로 거의 다 돌아섰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그랬느냐? 코로나가 터졌을 때 공급망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공급망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코로나가 끝나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공급망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5.5%까지? 이게 적절한 처방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적절한 처방. 즉 스태그플레이션을 막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을 막아도 그 부작용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부작용. 왜? 금리를 올리면 항상 부작용이 나타나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공급망이 회복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일자리가. 그런데 이 일자리가 늘어난 이유는 이전에 비정상화 됐던 것이, 비정상화라는 게 제가 이 공급망을 얘기하는 거죠. 비정상적인 공급망이 정상화가 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5.5%까지 금리를 올리더라도 영향이 크게 미치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쉽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인플레이션도 좀 빨리 둔화를 했다. 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공급망 혼란이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 이 공급망 현상이 영구적이었다면 그러면 5.5%를 올렸을 때 경기 침체가 심하게 왔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 경제학자들도 대부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도 대공황을 외치는 거는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터무니없는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낭설이라고까지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대공황을 생각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2024년을 봤을 때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사를 보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불붙은 비만약 전쟁, 미 머크도 참전을 선언했다. AI뿐만 아니라 지금 비만약, 제약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위고비라고 이제 이 치료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비만약 같은 경우는 그동안 건강 기능식품이죠. 이거는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쵸? 어디까지나 건강 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이 효능에 대해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는 제약사가 생산을 하면서 비만에 진짜로 효과가 있는 약이 출시가 된다는 거죠. 위고비가 그걸 먼저 증명을 했습니다. 위고비가 이제 되게 유명해가지고 이게 무슨 이제 비만에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그런 치료제예요. 근데 위고비가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너도 나도 비만 치료제 시장에 합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만이라는 게 전 세계인들이 자 인류가 여러분들도 포함입니다. 여러분들도 비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그쵸? 여러분들 중에 지금 과체중이신 분들 저는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비만이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질병으로 우리가 포함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치료가 된다니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겁니까?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비만 치료제를 통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즉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기차 2차 전지급의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60억 달러에서 무려 1000억 달러로 확대될 거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10배에서 20배에 가까운 그런 정도로 시장이 확대될 거라는 얘기죠. 그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큰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2030년이기 때문에 올해 혹시라도 이 비만 관련 업종들이 제약사들이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시면 좋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의 수혜주 중에 제약주가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 제약주들은 빚을 내서, 즉 대출을 받아서 연구를 하는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니 대출이 활성화되면서 연구도 당연히 활성화될 거라는 얘기죠. 돈을 많이 빌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비만약 같은 거 개발하면서 이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약주가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높으니 이 점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AI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 시대에 금리 인하를 하는 이 시기에 수혜를 받을 성장주들을 주목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금리 인하를 한다고 당장 경제가 좋아진다. 이거는 아니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급격한 금리 인하보다는 약간 천천히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즉 전 세계의 이 글로벌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쉽게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 종목이나 사시면 여러분들이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조심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가는 종목만 갈 거예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차트를 볼 텐데 21선이고 이제 61선, 121선인데 정별에 놓여 있죠. 근데 이 21선이 지금 이탈을 한 상황이에요. 네, 아직 회복을 하진 않았지만 오늘 지금 상승으로 지금 마감을 하진 않았지만 양봉을 뽑아내고 있죠. 이거는 꽤 좋은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제가 나스닥 1월 전망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게 60일선은 아마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차트가 얼마나 지금 이쁘냐면요. 이렇게 해서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상승이 나오는데 이게 21선을 예서 돌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파를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 A, B, C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61선에 걸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는 기회로 보는 게 맞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추세가 다 상승 추세가 돌아섰기 때문에. 그리고 자, 전고점을 이미 돌파를 한 상황에서 이것을 대공황으로 보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대공황으로 보려면요. 이 상승 추세가 완벽하게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는 진짜 대공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큰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왜? 60일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서 추세를 전환했는데 쌍봉을 그리고 이렇게 추세를 다시 역전환했다. 아, 이거는 끝난 거죠. 이건 진짜 공황이죠. 이렇게 됐을 때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뿔 추세는 보지 못하면서 고집만 부리고 여러분들이 공황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되고 나서 그때 이야기 하자고요, 우리는. 그래서 추세를 믿고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차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 추세가 상승 추세니까 아, 이거는 매수를 해야 될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전쟁이 어디에 터지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추세가 돌아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작년이 됐습니다. SBB 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 작년에 상승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SBB 은행 파산 사태가 일어났어도 침삭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이 상승 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추세가 나왔고 지금 눌림 조정이 나왔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파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용기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될 때고 설사 1월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아, 그건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정말 길어봤자 조정은 1월에 끝나거나 아니면 2월 한 중순쯤에 조정이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느긋하게 시장을 바라보시고, 제가 앞서 설명드린 뭐 AI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제약 관련주들을 여러분들 살펴보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영상 하나 찍었는데요. 생각보다 좀 영상이 길어졌네요. 한 10분 컷으로 하려고 했는데 15분이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